치매 예방을 위한 뇌운동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왜 뇌운동이 중요한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까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한다거나,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찾는다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뇌운동을 시작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의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뇌도 우리 몸의 근육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80만 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있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4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하는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입니다. 걷기, 손가락 움직이기, 새로운 것 배우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 가족과의 추억들,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들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배우자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첫 번째 운동 마이너스 유산소 활동.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걷기가 바로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입니다. 숨이 조금 차고 심장이 조금 빨라지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딱 좋습니다. 왜 유산소 운동이 뇌에 좋을까요? 우리 뇌는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뇌무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20%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는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면서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의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해마가 커집니다. 해마가 커진다는 것은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핀란드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본 결과 중간 강도의 달리기를 꾸준히 한 쥐들의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가장 많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쥐들에게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달리기를 한 쥐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를 보니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면 충분합니다.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해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숨이 살짝 찰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딱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운동은 스트레스가 되어 뇌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5m 정도를 바라보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면 됩니다. 어디서 걸을까요?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장 좋습니다.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해도 좋습니다. 혼자 걷기가 심심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어보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빨라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걷기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높여보거나 언덕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가 와서 못 걸었다면 다음 날 조금 더 걸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밤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3장. 두 번째 운동 마이너스 손가락 운동.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손가락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운동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손가락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는 약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손을 움직이는데 관여한다고 합니다. 손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신경세포가 직접 자극을 받아 뇌가 활성화됩니다. 손가락 운동이 뇌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전두엽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전두엽은 사고력, 판단력,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는 부분도 뇌에서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뇌의 지도를 그려보면 손가락 부분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훨씬 크게 그려집니다. 그만큼 뇌에서 손가락에 할당된 영역이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당 부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운동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끝에는 많은 말초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에도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럼 어떤 손가락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치기입니다. 손가락 끝까지 닿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 끝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씩 3세트 정도 해보세요. 박수를 칠 때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펼치기 운동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가락을 부채처럼 활짝 펼치는 운동입니다. 이때 손가락 끝까지 힘을 주어서 쭉 펼쳐야 합니다. 쥐었다 폈다를 10번 반복해보세요. 손가락 하나씩 움직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하나씩 구부렸다 펴세요. 처음에는 다른 손가락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한 손가락씩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손가락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한 손의 손가락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마사지해 주세요. 손가락 끝부터 손목까지 꾹꾹 눌러가면서 마사지하면 됩니다. 특히 손가락 끝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슬이나 작은 공을 이용한 운동도 있습니다. 손바닥에 구슬을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굴려보거나 두 손 사이에서 구슬을 주고받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탁구공 같은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손가락 운동도 많습니다.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하는 것, 단추 끼우고 빼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동전 집기 같은 것들이 모두 좋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뜨개질이나 자수, 종이 접기 같은 취미 활동도 훌륭한 손가락 운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뇌 자극 효과가 큽니다. 또한 완성품을 만드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악기 연주도 최고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양손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뇌의 좌우 반구가 모두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악기를 못 다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동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컴퓨터 타자 연습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타자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려도 정확하게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손가락이나 손목에 통증이 느껴지면 잠시 쉬었다가 하세요. 또한 양손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만 사용하지 말고 왼손도 함께 사용해 보세요. 손가락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 세 번째 운동 마이너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세 번째 뇌 운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익숙한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낯선 활동을 할 때 뇌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연결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하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동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기억, 사고,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활동이 뇌 전체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악기 연주를 추천합니다. 피아노, 하모니카, 오카리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들은 배우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뇌 자극 효과가 큽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리듬을 맞추는 등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수채화, 색연필화, 연필 스케치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관찰력, 집중력, 창조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손의 정교한 움직임도 필요하므로 뇌 자극 효과가 큽니다. 요리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려면 레시피를 기억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맞춰서 조리해야 합니다. 또한 맛과 향을 확인하면서 간을 맞춰야 하므로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원예 활동도 좋습니다. 화분에 꽃이나 채소를 기르는 일은 생명을 돌보는 보람도 있고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뇌에 자극을 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사진 찍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하기 같은 기능들을 하나씩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매우 유용합니다. 퍼즐 맞추기, 수도쿠, 십자말풀이 같은 게임들도 뇌에 좋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논리적 사고와 기억력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므로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도 뇌 운동의 하나입니다. 특히 평소에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설, 역사, 과학,
여행기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상상력과 사고력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방언을 배워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춤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춤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므로 리듬감, 균형 감각, 기억력을 모두 사용합니다. 사교 댄스, 라인 댄스, 전통 무용 등 어떤 춤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이 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가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세요. 5장. 뇌 전체를 자극하는 조합. 지금까지 3가지 뇌 운동을 각각 소개해드렸는데, 이제는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하나의 통합된 기관입니다. 각 부분이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면 뇌 전체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댄스를 생각해 보세요. 댄스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유산소 운동, 손발 움직임, 새로운 동작 익히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듣고 리듬을 기억하며 동작을 순서대로 해야 하므로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요리도 좋은 조합 운동입니다. 재료를 준비하면서 손을 사용하고 레시피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요리하는 동안 서서 움직임으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동안 손을 사용하고 새로운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며 돌아다니면서 일함으로 신체 활동도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산책을 할 때 손가락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걷으면서 손뼉을 치거나 손가락을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탐험해보거나 지나가는 꽃이나 나무의 이름을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탐험해보거나 지나가는 꽃이나 나무의 이름을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걷거나 춤을 추거나 손뼉을 치면서 리듬을 맞춰보세요. 음악은 뇌의 감정 영역을 자극하여 운동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은 외국 요리나 전통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재료를 손질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맛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뇌가 종합적으로 활동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 운동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등장인물 이름을 외워보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퀴즈를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합 운동도 많습니다. 함께 산책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요리하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거나 함께 게임을 하면서 경쟁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활동 안에서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 동작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6장. 일주일 실천 예시. 이제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30분간 걷기를 해보세요.
집 근처를 걷되 평소와는 다른 길로 가보세요. 새로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줍니다. 걷는 동안 손가락 체조도 함께 해보세요. 10분 걷고 5분 손가락 운동, 다시 10분 걷고 5분 손가락 운동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화요일에는 집안일을 하면서 뇌 운동을 해보세요. 청소를 할 때는 평소와 다른 순서로 해보거나 설거지를 할 때는 좌우 손을 번갈아 사용해보세요. 저녁에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인터넷에서 간단한 레시피를 찾아 따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해보세요. 혼자 걷는 것보다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 것이 더 재미있고 뇌에도 더 좋습니다. 산책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거나 종이접기를 해보세요. 목요일에는 쇼핑을 하면서 뇌 운동을 해보세요. 마트에 갈 때 쇼핑 목록을 적지 말고 머릿속으로 기억해보세요. 또한 계산할 때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보면서 손가락 운동을 해보세요. 금요일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조금 빠른 속도로 걸어보세요. 몸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새로운 기능을 하나 배워보세요. 사진 편집이나 새로운 앱 사용법 같은 것을 익혀보세요. 토요일에는 손주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함께 요리를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만들기를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은 뇌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조금 멀리 산책을 가보세요. 공원이나 산에 가서 자연을 감상하면서 걸어보세요. 돌아와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거나 간단한 춤 동작을 배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계획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수영이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청각을 활용한 활동을 더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뇌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7장. 꾸준함을 위한 팁. 뇌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의 효과는 꾸준히 했을 때만 나타나고 중단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양치질하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5분이 익숙해지면 10분으로,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서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 팁은 습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과 뇌 운동을 연결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한 후에 손가락 운동을 한다든지, 저녁 뉴스를 보면서 발가락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존 습관과 연결해 보세요. 세 번째 팁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운동화를 현관에 놓아두거나 손가락 운동 도구를 TV 앞에 놓아둔다든지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반대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치워두세요. 네 번째 팁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의지력에 의존해야 하지만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약속을 정해두면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다섯 번째 팁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달력에 운동한 날에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일기에 간단히 적는다든지 해서 본인의 실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중간에 빠진 날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동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 팁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운동만 하면 지루해집니다.
월, 수, 금은 걷기를 하고 화, 목, 토는 손가락 운동을 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세요. 또한 같은 걷기라도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때로는 쇼핑몰에서 하는 식으로 장소를 바꿔보세요. 7번째 팁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해지자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8번째 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70%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9번째 팁은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대신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세요. 10번째 팁은 재미를 찾는 것입니다. 운동이 괴로움이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든지, 예쁜 운동복을 입는다든지, 운동 후에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든지 해서 운동을 즐거운 일로 만들어 보세요. 꾸준함의 핵심은 의지력보다는 시스템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지만 좋은 시스템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위의 팁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8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3가지 뇌 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산소 운동, 손가락 운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뇌는 조금씩 늙어갑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한 지 2주만 해도 뇌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뚜렷한 변화가,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기억력이 괜찮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치매에 걸린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현재 치매 치료제는 진행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손가락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쭉 펼쳐보세요. 10번만 해보세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이 방송이 끝나면 집 주변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관찰해보세요. 꽃이 피어 있는지, 새로운 가게가 생겼는지, 이웃집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평소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요리를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간단한 레시피를 찾아서 따라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줍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손가락 운동을 하고 하루 중 30분은 걷고 저녁에는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뇌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예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졌구나, 집중력이 늘어났구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요즘 할머니가 더 활발해지신 것 같아,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건강해 보이셔,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재미있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뇌는 젊어져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라고 해서 70세의 뇌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50세의 뇌, 40세의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80세, 90세에도 정정하고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여러분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한 노력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뇌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주먹을 쥐었다 펴세요.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치매 예방은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시작해요. 건강한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